안녕하십니까. 이오테크 에듀와 함께하는 SI 시뮬레이션 직무교육 2단계 I 다이어그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EMC 닥터스의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1996년도부터 SI, PI, EMC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지금도 SI 시그널 인테그리티 관련해서는 초고속 신호 전송 기술, 원리, 분석,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심지어는 해석 자동화, 해석 반자동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I 다이어그램 교육이 어떤 SI 시뮬레이션 교육 직무 전체에서 어디에 있는, 어느 위치에 있는 교육인가 하면 여기가 2단계이고요. 1단계에서 교육은 지금 생략되어 있고요. 2단계의 I 다이어그램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가게 되면 전송선 이론 고급과 그 다음에 모델링 기술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I 다이어그램 교육의 순서를 좀 살펴본다 그러면요. I 다이어그램 교육은 제일 먼저 I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그냥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I 파라메타들, 어떤 I 파라메타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I 다이어그램 제너레이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I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I 다이어그램이 이제 그려져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디를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게 I 다이어그램이 그렇게 그려진 I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이런 시간들, 요런 지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상당히 많은 또 정보들을 우리가 꺼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터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정보들을 좀 꺼내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 다이어그램에서 이런 지터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주요한 원인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ISI, Inter-Symbol Interfer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Inter-Symbol Interference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왜 이런 지터가 만들어지는지, 지터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터가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bit error rate, 과연 몇 초마다, 몇 분마다, 며칠마다 한 번씩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지 그런 데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 베스트 오브 커브를 이렇게 그리게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정도라 그러면 내가 몇 년 정도를 써도 괜찮겠다라는 것들을 짤막한 짧은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향후 이 제품을 내가 1년 동안 쓸 것인지 혹은 10년 동안 쓸 것인지 에러 없이, 혹은 3일, 15분마다 한 번씩 에러가 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먼저 제가 감사의 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본 강의 자료는 1996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카이스트 테라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수정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여기 카이스트 테라랩에 몸담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어쨌든 이 시간에 강의에 앞서서 카이스트 테라랩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I 파라메타들. I 파라메타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는 I 파라메타에 대한 어떤 종류 정도만 얘기하고요. 실제로 I 파라메타를 하나씩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이후에 갔을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서킷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서킷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서킷 시뮬레이션은 지금처럼 이렇게 회로도가 그려져 있고요. 지금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여기가 드라이버고 그 다음 여기가 다 채널입니다. 이 부분이 다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을 통해서 여기가 리시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는, 여기가 드라이버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리고 트레이스는 3가닥이죠. 그죠? 3coupled transmission lin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회로도가 구성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서킷 시뮬레이션에서 I 다이어그램에 앞서서 먼저 웨이브폼을 우리가 얻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얻게 되는 웨이브폼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3coupled 라인이라서 제일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여기 어그레서, 여기도 어그레서, 여기 어그레스고요. 여기도 어그레스고, 여기 빅팀이 돼서 얘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얘도 영향을 주고요. 그
그다음 이쪽도 영향을 주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서로 다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웨이브폼. 그러면 요 두 번째 가운데 빅팀이 있는 바로 요 노드에서의 웨이브폼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웨이브폼을 가지고 우리가 I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웨이브폼 가지고 I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그러면 그렇게 그려진 I 다이어그램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I 다이어그램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요. 보면 하나는 4.5GBps.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라이버 이쪽에서 아까 드라이버가 있었고 리시버가 이쪽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드라이빙 할 때 이게 드라이빙하는 그 속도 데이터 레이시 4.5GBps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5GBps일 때는 I 오픈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5GBps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이 정도로 열린다. 그 다음에 6GBps로 가니까 이 정도로 열리고요. 7GBps로 가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막 실눈처럼 살짝 뜨져 있긴 한데 이렇게 아이 마스크를 그릴 만큼 충분히 아이가 크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아이 마스크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이런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이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리고 아이 다이어그램을 뭔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걸 왜 하느냐? 왜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아이 다이어그램을 딱 보면 좀 전에 이렇게 봤던 요런 회로들 있죠. 요 뒤에 이제 반쯤 숨어져 있는데 요런 회로들이 4.5GBps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것인지 혹은 동작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I 오픈 사이즈가 전체적인 한 UI에서 뭐 한 50% 이상 혹은 70% 이상 열리면 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냥 숫자 없이 눈으로만 이제 그냥 설렁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요 정도 이렇게 I 오픈 사이즈가 열렸다 그러면 4.5GBps는 충분히 잘 동작하겠다. 물론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I 다이어그램 다시 그걸 모델 반영해서 다시 웨이브폼 그리고 I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상황이 다 반영돼서 회로도도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웨이브폼 구한 다음에 I가 이렇게 열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4.5GBps까지는 동작하겠군. 자, 그럼 좀 더 높여서 몇 GBps까지 동작을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4.5가 아니고 5GBps다. 그러면 원 UI가 이만큼인데 UI의 한 50% 정도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되면 아슬아슬한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마지널하게 아마 패스가 된다 하더라도 마지널한 패스 이런 정도라고 봐야 될 거고요. 지금 6GBps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UI인데 UI에 비해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이 정도 되면은 동작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데이터 통신 에러가 좀 많이 날 것 같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쓸 만큼 충분한 어떤 전송 특성을 갖지 못하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한 세모 정도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7GBps는 아예 안 열렸죠. 그러니까 동작을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I 다이어그램을 딱 보면 이 시스템은 요런 채널은 요렇게 회로를 우리가 구성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4.5GBps는 패스, 5GBps도 마진을 하지만 패스, 여기는 fail, 여기도 fail. 그래서 요 채널은 5GBps까지는 동작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4.5GBps에서 한 요 정도만 열리는데 요 정도 있으니까 요 정도가 좀 남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마진은 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 회로가 어떤 특정 주파수 우리가 결정된 주파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정을 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판정 내리는 툴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SI 시뮬레이션의 어떤 종결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I 다이어그램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I 다이어그램 요것만 딱 보고 지금 보면은 7GBps에서 I 오픈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7GBps에서 굉장히 좀 나빴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여기서 뭘 건드려야 되는지는 이 I 다이어그램
이것만 봐가지고 좀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외의 S 파라메타라든가 나머지 어떤 전송 특성, 그 다음 뭐 드라이브 리시버 특성들을 다른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I 디아그램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7기가 bps가 동작을 하는지 동작을 하지 않는지라는 이제 그런 최종적인 판결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I 디아그램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해보면서 이제 어떤 I 파라메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드라이버, 채널, 리시버가 있다면 보통 I 디아그램을 그리게 되면 I 디아그램은 항상 리시버의 제일 안쪽 단, 지금 보면 여기가 PCB고 여기 패키지 외곽이고요. 패키지를 지나서 칩 안에서 지나서 칩 안에 있는 실제로 최종 드라이버 바로 인풋 단, 요 지점에서의 전압을 파형을 관찰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 관찰해서 파형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파형을 가지고 I 디아그램을 그리고 지터는 얼마, I 오픈은 얼마나 눈이 크게 떠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채널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웨이브폼이 만들어지죠. 웨이브폼, 우리가 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웨이브폼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웨이브폼이 뭐 10, 11, 00, 1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다 그러면 웨이브폼에 보면 이런 오버슛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오버슛도 있고 이렇게 뭐 댐핑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파형이 만들어질 텐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렇게 I 디아그램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 I 디아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한 변수들을 이제 파라메타들을 뭔가를 뽑아내야 되는데, 파라메타를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자, 약간 느릿해졌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면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I 오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I 오픈 사이즈고요, 다른 하나는 지터입니다. 이게 내가 클럭 신호를, 클럭이라든가 뭐 DQS, 스트로보 같은 이런 신호를 관찰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지터 신호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데이터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지터 보다는 약간 또 I 오픈 사이즈가 약간 더 중요하게 또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요 어떤 V 레퍼런스 레벨, 레퍼런스 볼테이지 레벨에서 여기 크로싱 되는 여기서 요까지의 요 시간을 지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안쪽에 열려져 있는 공간, 결국 사람으로 보면 눈이 이렇게 떠져 있는 그런 공간, 요 공간을 우리가 I 오픈 에어리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I 오픈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간단하게 I 오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I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가 I 사이즈라고, I 오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 I 오픈 영역 안에서 어떤 매스크가 있는데, I 매스크가 있는데요. I 매스크는 어떤 리시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혹은 또 이렇게 마른 목골 형태로 I 매스크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그릴 수 있는 어떤 조건에 가장 크도록 이렇게 그려진 요런 그림, 요 분홍색 같은 그림을 I 매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시버가 어떤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구되는 최소한의 I 매스크 사이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매스크 사이즈가 여기서 요만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만큼 공간은 우리가 마진이 이만큼 더 충분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열려서 이제 실질적으로 I 오픈, I는 이만큼 열렸지만 실질적으로 내인데 딱 필요한 어떤 그런 영역은 요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I 오픈, I 매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I 매스크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고 클럭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클럭 신호가 여기 있다. 클럭이 뭔가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이제 크로싱 이렇게 하면서 클럭이 교차점이 된다거나 할 때 여기서 클럭킹을 하면서 데이터를 확 채가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디퍼렌셜도 있을 거고요. 디퍼렌셜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싱글 엔디드로 라이징 엣지 혹은 폴링 엣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캐치해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 시점이 클럭킹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시점에서 가장 위쪽 지점과 요 아래쪽 지점 요 길이를 우리가 I 하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I mask에서 요쪽 끝과 요쪽 끝 사이에 요 거리, 요걸 I width라고 얘기를 합니다. I width 혹은 이제 I width가 이제 좀 중요한 변수인데요. 혹은 I width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I open siz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요 시간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 한 bit을 보내기 위한 한 유닛 인터벌, 원 U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 UI에서 원 UI의 몇 %가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I width가 결정되고 나면 이번에는 클럭이 있는 시점과 I mask의 제일 앞쪽 시간 요서 여기까지의 요 시간을 우리가 셋업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보통 기호로는 우리가 셋업 타임이라고 TS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셋업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요 클럭킹이 있는 시점부터 요 뒤쪽 끝까지의 요 시간을 홀드 타임 TH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웬만한 제품들은 이 TS 그 다음 TH의 셋업 홀드 타임에 어떤 요구되는 스펙이 있습니다. 그 스펙 값이 예를 들어서 스펙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I mask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이제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영역, 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이 이제 마진으로 남게 되는데 요 앞쪽을 셋업 타임 마진, 셋업 마진, 요 뒤쪽을 홀드 마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업 마진이 좀 커야 되고 홀드 마진도 커야 되고요. 만약에 마진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마진이 이제 이거보다 이제 I mask 요 최소 가장 작게 요구되는 I mask가 예를 들어서 이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홀드 마진이 없다. 홀드 마진이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럴 때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한 장의 장표로 한번 마무리를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서킷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이제 웨이브폼을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이 웨이브폼을 가지고 I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여기 V 레퍼런스를 지날 때 요 크로싱 되는 V 레퍼를 크로싱하는 요 시간들의 민 맥스 거기를 우리가 지터라고 부르고요. 지터가 중요한 변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열려져 있는 요 공간을 I 오픈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우리가 매스크를 그릴 때 어떤 규정된 방법으로 매스크를 그렸을 때 그 매스크의 크기 요거를 이제 I 매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클럭킹이 딱 일어나는 시점에서의 요 민 맥스 값, 요 값의 크기를 우리가 I 하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 매스크의 가장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사이의 요 시간 전체적 한 UI에서의 퍼센트 요걸 가지고 우리가 I widt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width도 좀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요 클럭킹이 있는 시점부터 요 앞쪽까지의 요 시간 I 매스크의 앞쪽 끝부터 클럭킹까지의 시간을 셋업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T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기 클럭킹부터 I 매스크의 오른쪽 끝까지의 요 시간을 홀드 타임 T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다이어그램에서 좀 중요한 변수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가 이제 중요한 변수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터, 그 다음에 I width, 이게 이제 중요하게 많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I 파라미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 이후 시간에는 I 다이어그램이 이런 웨이브폼에서 I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했는데 이 웨이브폼에서 I 다이어그램이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